한국 칼교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뭐라고?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금 연방 대법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지 자격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를 넘어 다른 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당 폭동 사건 관련 사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심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오늘 공화당 코커스가 열리는 네바다주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자격을 강조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지만 말 실수가 이어집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서류를 잘못 다룬 일을 수사하는 한인 로버트 특별검사가 수사 결과를 백악관과 법무장관에게 이미 보냈습니다. 며칠 안에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LA 경찰국장 대행으로 임명된 한인 도미닉 최 현 수석 부국장이 3월 1일부터 직무를 시작합니다. LA 경찰국장 최초의 여성이나 라틴계 임명에 대한 추측을 뒤로하고 아시아계로서 처음 임시 경찰국장을 맡게 될 도미닉 최 국장 대행은 정신질환과 홈리스 피플 이슈, 대규모 시위 대비가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하원과 터커 칼슨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돕고 있다는 세계적인 비난이 이어집니다. 하원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푸틴을 돕고 터커 칼슨은 푸틴의 말도 들어야 한다면서 푸틴을 인터뷰하기 위해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팍스에서 해고되기 전에도 러시아 매체가 가장 사랑하는 미국인이었습니다. 미성년자 학생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심지어 14살 청소년이 술을 서브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주들이 늘어나서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대부분은 공화당주고 공화당 의원들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는데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이슈가 있어서 논란이라고 잡지 애틀란틱이 보도했습니다. 선셋 스트립에 있는 한인이 운영하는 스시파크가 전국적인 레스토랑 업계의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네일샵이 있는 장식도 별로 안 한 평범한 스시집인데 테일러 스위프트에서 비욘세까지 수많은 유명인들이 가는 나름의 변치 않는 원칙을 지키는 식당입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고 정치 음모론에 휩싸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 주말 일본 공연 직후에 애인의 슈퍼볼 경기에 참석하느냐가 큰 관심입니다. 더구나 대선 직전 플로리다주에서 여러 차례 공연이 있고 4월에 발표할 새 앨범 이름이 플로리다인 것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 텔레비전 방송국은 모두 연방 대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중계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유권자들의 고소에 따라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연방대법원에 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가 연방대법원으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연방대법원이 심의를 한다고 결정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양측의 유권자 측의 변호인 측의 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콜로라도주 투표용지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이건 콜로라도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또 우리 주도 안 하겠어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콜로라도주야 선거 결과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름이 오르건 오르지 않건 너무나 명백한 블루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이제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이게 이제 오늘의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은 이렇게 주춤주춤 캘리포니아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와불리했었죠. 왔다 갔다 했는데 만약에 연방대법원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없어 하면 다른 많은 주에서도 이런 일들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방대법원이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걸 이제 반란이라고 보고 그 반란군을 부추겼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르면 반란을 하거나 가담하거나 반란하는 사람을 돕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연방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에서는 이름을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원고는 공화당, 민주당이 포함된 유권자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은 굉장히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시작되고 나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구두 변론을 하는 거죠. 양측에서. 그래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트럼프 측에서 조나단 미첼 변호사가 이건 폭동이지 반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폭동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법원은 바깥에서는 폭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터커 칼슨을 포함한 트럼프와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게 무슨 폭동이야. 그냥 일반 시위한 거지 아니면 관광하고 있던데 정도로 얘기하는데 법원에서는 폭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폭동이지 이건 반란이 아니다. 그리고 반란을 했어도 반란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반란에 직접 들어가서 의사당을 쳐부시고 한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변호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역시 반란에 가담한 사람이 연방 공직자에 대해서 수정헌법 4조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공무원인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다. 선출된 최고직에 선출된 최고위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콜로라도주의 유권자의 변호사들은 그게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그 법이 적용되는가 지금까지 그런 대통령 선출된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똑같이 이건 그 연방 공직자로 포함이 돼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변호팀에서는 수정헌법 14조는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어떠한 그 입법 과정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이 탄핵 당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탄핵해야지 된다. 그때는 이제 의회가 법원이 되는 거죠. 의회에서 탄핵해야지 된다 하면은 아니 왜 나중에 법원에서 심판받으면 되지 하고 또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건 의회에서 해야지 될 일이지 법원에서는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그 9명의 연방 대법관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팀에서는 지금 그 직위를 막는 것이지 출마를 막는 게 아니다. 이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수정헌법 14조 3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로라도주의 대법원이 그 법 자체를 수정헌법 14조 3항 반란에 가담하거나 반란하는 사람을 돕거나 부추기거나 했었던 사람은 연방 그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그거 법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9명, 이제 6명이 공화당 성향이고 그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임명된 연방 대법관이고 3명만이 리버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한 것이니까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내용이 없어도 방송이 거의 지금 그 오디오로 생중계를 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생중계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까지의 변호사들이 양쪽의 그 변호팀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조금 더 봐야지 되는 거고요. 이 밖에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판사 루이스 카플란이 또 다른 이건 이제 민사에 관한 겁니다. 그 이진 캐롤이라는 컬럼니스트를 전에 그 성폭행했다는 것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아서 $500만 물어줬고요. 그 뒤에도 계속 내가 뭐 돈은 물어줬지만 거짓말을 했어. 뭐 이거는 뭐 마녀 사냥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진 캐롤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지난번에 8,300만 달러인가요? 8,330만 달러 손해배상을 하라는 배심원단의 이제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는 이 재판 자체를 무효로 해야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연방 판사 루이스 카플란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하고 이제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걸 맡을까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부터 이제 유권자들이 특히 어디 한 당에 속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지금부터 야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 선거 유세를 제대로 하겠어 대통령을 제대로 하겠어라는 생각을 중간층에 있는 무당파들이 할지 하지 않을지에 따라서 이 선거의 방향은 많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뭐 쉽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보면은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미 나왔던 뉴스인데 확정적으로 법무부에서도 백악관에서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특별검사 로버트 허라는 연방 법무부에서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메릭 갈란드라는 사람을 예전에 연방 대법관이 되기를 원했지만 공화당에서 만나주지조차도 않아서 뭐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연방 이제 그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메릭 갈란드가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을 수사를 하라고 특별검사를 임명한 거잖아요. 기밀 서류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특별검사 로버트 허 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도 검사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이 메릭 갈란드는 나는 모든 일을 나를 지명을 한 대통령이지만 법무장관으로서 일단 그 법무장관이 된 다음에는 공정하게 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한테도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하고 했죠. 그래서 로버트 허 검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었을 때 부통령 자리를 물러나고 나서 기밀 서류를 어떻게 다뤘는가 하는 것을 수사를 했고 수사 결과를 다 수사를 마무리를 해서 백악관에 월요일에 보냈고 또 연방 법무부에도 카피본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쭉 그런 것들을 보고 백악관에서도 뭐 이 정도 우리 뭐 동의한다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로 안 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마지막 시간 같은 것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며칠 안에 그 결과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자리를 물러나고 나서 기밀 서류를 어떻게 다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왜 기록물을 가지고 가서 안 줘? 하고 에스크를 해서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먼저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법무부와도 협조를 하고 등등 자료 내놓고 처음에 내놨던 자료 불과 뭐 몇 페이지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집이라든가 사무실에 접근을 하도록 그 연방수사국 요원들을 그렇게 해서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진짜로 더 많이 찾아냈습니다. 찾아냈지만 양으로 보나 그 기밀의 심각성으로 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끝내고 나서 말하려고 플로리다주로 가져간 그 기밀 서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그 바이든 대통령도 집 차고에 그냥 오픈되도록 그냥 던져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소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록물 보관소에서 1년 반 동안 주세요 했을 때 줬으면은 이렇게 압수수색 소환장까지 다 받고 나서 FBI가 전직 대통령의 집과 사무실을 급습을 했을 이유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여러 가지로 그 양이나
기밀 서류의 심각도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바이든은 자발적으로 우리 이런 게 나왔으니까 더 조사를 해주세요 한 것이고 트럼프는 그게 거기에 있는데 주세요 하는데 버티고 안 주다가 나중에는 다 주지는 않았죠 또. 이래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기밀 서류로 구분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도 다 기밀 서류로 구분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 서류로 구분된 것은 핵에 관한 것도 있고 외국 정부에 관한 것도 있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 그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는 되지만 원래 기밀 서류를 분리할 때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일단 안전하게 기밀에서 어떤 땐 별것 아닌 스케줄도 다 기밀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 현 대통령을 과거에 부통령이 끝나고 나서 했었던 서류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는 않을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의 보좌진들이 서류를 잘못 취급했다 하는 그런 이제 비난이라든가 꼬집음 같은 것은 한인 그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플로리다주에서 볼룸에서 화장실 뭐 변기 옆에서 막 잔뜩 서류를 쌓아두고 거기에 보면은 기밀이라고 클래시파이드라고도 막 써 있고 하는 뭐 특급 기밀 이런 것도 써 있는 것을 봤을 때 야 어떻게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저런 것을 저렇게 취급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 볼룸 같은 데는 수백 명이 드나들기도 하는데 커튼 뒤에 막 그 잔뜩 박스가 쌓여 있고 그랬는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집의 차고에서도 스포츠카 옆에서 이런 게 발견되는 것이 사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보면 유권자들은 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분명히 데미지가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데미지가 기소가 안 돼도 데미지가 된다는 것은 확실히 다르고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과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서운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특별검사까지 임명을 해서 선거에 다가올 때 그러한 사진들을 다 보여질 것을 법무장관은 알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뭐 이 정도는 아마 감정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날마다 기회가 있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뉴욕에서 뭐 큰 돈 주는 사람들, 빅 도너들 그 기금 모금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 열심히 욕하고 하면서 내가 말이에요. G7 정상회담에서 무슨 독일 그 총리를 만났는데 앙겔라 머르켈을 이미 2017년도에 숨진 헬무트 콜 전 그 총리 이름으로 부른다거나 아니면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프랑스와즈 미테랑 대통령도 역시 96년도에 숨졌던가 하죠. 그런 사람을 임마누엘 마크롱 2017년부터 대통령을 했습니다. 내가 G7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이게 임마누엘 마크롱을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수십 년 전에 숨진 프랑스와즈 미테랑을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 실수를 하는 것이 역시 나이가 너무 들었어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지난주는 네바다에서 이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는 뭐 헝가리 대통령과 터키의 대통령, 헝가리 총리와 터키 대통령의 이름을 일반인들도 다 알만한 빅토르 오르반과 터키의 대통령을 이렇게 에르도안을 이렇게 이름이 조금 비슷하긴 하네요. 말하고 보니까 에르도안과 빅토르 오르반 하니까 이제 혼돈을 하기도 하고 그건 그렇다고 하고 심지어는 낸시 펠로시와 니키 헤일리를 혼돈하잖아요. 의사당 폭동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낸시 펠로시가 그 안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했다. 이렇게요. 하원 의장으로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했어.
니키 헤일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니키 헤일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나 뭐 어디 다른 데 있었겠죠.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말실수를 하는데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말실수할 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야 이거 너무 나이가 많은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세계사적인 것과 연관을 하자면 벤자민 네탄야후와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의 이스라엘과 바이든의 미국, 바이든과 벤자민 네탄야후 사이가 조금 이렇게 부스러지고 있거든요. 부스러지는데 벤자민 네탄야후는 트럼프 이겨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도 트럼프 이겨라 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벤자민 네탄야후도 세계적인 그 비난, 가자 지구에 너무 가혹하게 하고 있어 하는 비난이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버텨서 트럼프만 대통령이 돼봐. 나를 전적으로 지원해 줄걸? 블라디미르 푸틴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같은 것을 안 하는데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나를 너무나 존경하는 트럼프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게 이제 미국 이 대통령 선거와 연관이 된 거고요. 또 푸틴의 경우는 그 터커 칼슨이 이미 모스크바에 있잖아요. 터커 칼슨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엄청 비난하고요. 엄청나게 러시아를 지지하고 푸틴의 말을 들어야지라고 하면서 푸틴의 말 들으려고 지금 인터뷰하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 상황과 연관돼서 니키 헤일리는 거봐라.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나이가 저렇게 많으니까 맨날 말 실수만 하고 그게 말이겠어? 정신이 노쇠한 거지. 새로운 그 신세대로 바뀌어야지 돼. 하지만 이미 니키 헤일리는 물 건너간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마리안느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후보가 네바다의 예비 선거를 치르고 나서 뭐 자기 개발 서적 같은 거 많이 쓴 사람이죠. 책 이제 선거 캠페인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고 오늘 이제 네바다주에서 엊그제는 예비 선거 혼돈되시지만 공화당이신 분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오늘 뭐 여러분들 사는 지역에 배당이 된 그런 곳에 가서 다시 이제 코커스를 치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가 가고 네바다주의 대의원 26표가 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목요일 맞죠? 오늘 네바다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트럼프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대선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답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LA 경찰국 요즘 한 9만 명 정도로 경찰 인원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니까 오늘 9만 명이 아니라 9천 명이요. 9만 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10,000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10,000명 이상 되는 경찰국장으로 뭐 한시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임시 대행은 다른 그 선거 때와 상관없이 이 경찰국장에 절대로 다음 경찰국장은 내가 후보가 되지 않겠어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도미닉 최 LA 그 경찰국 현재 그 수석 경찰부국장이죠. 경찰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캐런 베스도 엄청 칭찬을 했고요. 본인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던데 잠시 뒤에 한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계로서 처음 LA 경찰국장 그 직을 뭐 여름까지는 뭐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찾잖아요. 경찰국장이 없으면 그때까지는 이제 LA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계 그 도미닉 최 경찰국장이 임시로 대행을 맡게 되는데 그 내용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미국 대선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도 약화시킬 수 있다 뭐 하는 이런 내용들 너무 세계의 언론과 그 지성인들이 많이 걱정을 해서요. 그에 관련된 기사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왜 어떤 것들이
잘 이렇게 다지기를 하다가 쫙 그 열매가 피어오르는 때가 있잖아요. 요즘이 미국에서 그 코리안 아메리칸과 관련돼서는 그런 시기로 느껴지거든요. 꼭 코리안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한국과의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 더 광범위하면서도 좀 뿌리가 단단해지는 것 같은, 그게 이제 뭐 꼭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시고 나서는 제가 또 뭐 그 스시팍, PARK, last name, 스시팍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그건 이제 뭐 이래서 뭐 주목받아요라기보다 그 스시팍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미국의 유명인들이 요즘 뭐 1인분에 뭐 한 $400 정도 한다고 하는데, 팬시한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결코. 아마 한인분들 가운데서 올해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가보시지는 않았어도 그런 곳이기도 한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지금 LA 경찰국장이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도미닉 최 2021년도에 수석부국장, 지금 이제 물러나는 마이클 무어,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뭐 별로 이젠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전해드리고요. 도미닉 최 그 LA 경찰국의 수석부국장이 경찰국장 대행이요. 그러니까 임시 경찰국장으로 어제 이제 딱 뭐 발표가 되고, 그 발표되는 것도 완전히 안정적으로 경찰위원회 위원장도 나오고 물러나는 이제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 또 캐런 베스 LA 시장이 소개를 하고, 시장과 경찰국과는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요, 처음에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오늘 굉장히 길게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항상 로스앤젤레스 하면은 인종비가 라틴계 많고 흑인계는 워낙에 역사가 깊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여성을 하나 라틴계를 하나 이런 얘기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이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3주일 전이지만 그 전부터 뭐 시장과의 관계, 서로 불화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라틴계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요즘에 미국에서는 이게 트렌드잖아요. 정치나 어떠한 중요한 포지션에 라틴계, 여자, 흑인계를 두는 게. 근데 아시아계, 이 도미닉 최 경찰국장이 이제 여름까지는 하겠네요. 한 6개월에서 그 9개월 정도로 보니까 3월 1일부터입니다. 미국의 경찰국장 58대 경찰국장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도미닉 최 경찰국장 대행을 소개하는 캐런 베스 의장이나 에롤 사우더스 그 경찰위원회 의장이나 전부 똑같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경찰국을 너무 많이 안다. 경찰국에 대한 난리지가 깊고, 또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있고, 또 이게 부드럽고 유연한 게요. 마이클 무어의 와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처음에 보좌관도 했고 비서실장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수석 부국장까지 하고, 그전에는 뭐 28년 동안을 LA 경찰국장이 있으니까 모든 부서를 거의 돌았다고 봐야죠. 내사과도 있었고 수사관도 했고, 그리고 무슨 뭐 순찰 이런 것들도 너무 잘 알고, 95년도에 LA 경찰국에 들어가서 USC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홈리스 코디네이터를 했다는 것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이분이 홈리스 코디네이터. 그리고 마이클 무어 국장이 뭐 어떤 때는 경찰국장들 회의하러 다른 주도 가고 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때마다 수석이니까 국장 대행도 했고, 28년 LA 경찰국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캐런 베스 시장은 개혁에 대한 믿음도 있는 사람이고 또한 강직한 성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이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은 본인이 물러나면서 수석 부국장 대행으로 놓으면서 완전히 포괄적인 컨비네이션,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명 이상이라는 LA 경찰국의 그 인원들을 전부, 그러니까 예산도 굉장하죠. 하는데 어제 이제 그 말을 제법 긴 길이의 말을 했는데, 가장 강조되고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것이 정신질환과 홈리스니스, 이걸 어떻게 하느냐와, 두 번째는 요즘 로스앤젤레스도 여러 가지에 관련돼서 뭐 심지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련해서도 대규모 시위가 많잖아요. 대규모 시위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건 시민의 안전,
경찰이 해야지 되는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정신질환과 홈리스도 역시 시민의 안전과 경제와 환경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뭐 말하면서 뭐 와이프에게 고맙다, 마이클 무어에게 뭐 등등 모든 사람에게 다 시장위원회에도 고맙고 무엇보다도 저는 시민에게 다가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최초의 LA 경찰국장인데요 하니까 네,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저의 그 뿌리 커뮤니티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저의 역할은 모든 커뮤니티를 커버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마이클 무어가 어쨌든 그 사임하면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3월 1일 첫날부터 인사 변동 그런 뭐 누구를 승진시키고 뭐 이런 그 징계하고 하는 결정부터 내려야지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 본인은 저의 철학은 모든 걸 뒤집는 건 아닙니다. 이 지금 채용 더 많이 LA 경찰 요즘 안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경찰 다 너무 위험하고 하니까 그리고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채용과 유지하는 거 그리고 경찰의 사기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요. 복지도 얘기를 했고 정신질환과 아무튼 노숙자 이런 문제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마이클 무어는 뭐 가족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임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또 LA 그 캐런 베스 시장이 하원 의원이었을 때 USC에서 뭐 스칼라십 받고 한 거 이거 수사하라고 누구에게 지시했다고 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둘이 서로 공식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싸우지 않지만 좀 껄끄러운 것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어떠한 시위 같은 것이 있었을 때 과도하게 경찰력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직원 관리 그 내부에서 뭐 고참과 뭐 조금 낮은 직급의 사람이 뭐 남녀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 술렁술렁이다가 결국은 이제 본인이 사임을 했고요. 이제 정식으로 LA 경찰국장을 전국적으로 이제 찾는 그 일이 그래서 찾아질 때까지는 도미닉 최 LA 경찰국장 대행이 경찰국장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그 폭풍 다 지나간 것 같고 그런데 또 비 온다고 하던데요. 이제 복구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하나 사진을 보니까 하와이 마우이 산불이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복구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그 집 앞에 서 계신 분 사진을 봤는데 그리고도 우리가 관광에 이렇게 모든 것을 경제적인 것을 의존해야지 되는가 그 내부에서 이제 그런 논의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돕고 있다. 뭐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인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화당 하원의 냉소주의는 미국만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계도 덜 안전하게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은 종종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걸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하원이 공화당 의원들이 그토록 원한다면서 국경 안전함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하는 거, 이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것을 딱 만들어 가니까 안 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바이든에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바이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늘 최우선 순위로 했었던 국경 안전을 그냥 버려버린다. 이걸 냉소주의라고 표현했고 미국을 약화시키고 적들에게 위안을 준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위안을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12월 달에만 미국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을 원했으니까 공화당이 그래? 그럼 국경 안전하게 하는 거 가지고 와봐. 그럼 우리 맞바꿔서 한꺼번에 하지. 그때는 민주당이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무조건 온정적인 것만 이민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민주당이 공화당과 초당적으로 협조해서 가지고 왔네요. 가지고 와보니까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안 가지고 올 줄 알았죠. 그리고는 거봐 민주당은 이런 걸 안 해. 그냥 무조건 불법 체류자들을 좋아하는 당이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가지고 오니까 안 한다. 이건 미스터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의 혼란을 활용을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고 공화당이 거기에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이 트럼프의 입김이 세니까
연방 상원 의원들도 우리가 해놓기는 해놓고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돼 하고는 이제 슬슬 발을 빼기 시작하는데 그 자체로 충분히 나쁘지만 좋은 것도 본인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한 걸 버려버리는 게 나쁘지만 그 공화당이 입힌 피해는 미국을 넘어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 상태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의 돈을 국방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출연을 할 수도 있고 행정 조치를 통해서 약간의 돈을 우크라이나에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그 지금 러시아가 점점 더 좋은 입지가 되고 있는 데에서 우크라이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못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경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너무 이게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경이 구멍이 뻥뻥 뚫려서 많이 해오다가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아웃 오브 컨트롤이 점점 1년 동안 더 아웃 오브 컨트롤을 하겠다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호전적인 그런 폭군 블라디미르 푸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폭군으로부터 이유 없는 침략을 당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민주적인 동맹국을 지지하는데 실패한다면 계속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지금은 그냥 흘려듣다가 나중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하는 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발트해 연안, 대만, 아시아, 중동에서 누가 미국을 믿겠는가. 우크라이나는 단 한 명의 미군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제국주의 야망에 끈질기게 저항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공격자들을 푸틴뿐만이 아니라 중국 등등의 세계적인 공격자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산다는 겁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자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미국에 해를 끼치고 푸틴을 돕기 했다면은 정말 이보다 더 잘한 일은 없다. 그리고 터커 칼슨도 한쪽 입장만 들으면 안 된다. 우크라이나 입장만 들으면 안 된다면서 푸틴의 입장을 듣는다고 지금 인터뷰 장비를 가지고 러시아에 갔잖아요. 푸틴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지. 무슨 소리를요. 그 전쟁 취재하러 가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도 뭐 법에 위배되는 거 없어 보이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블라디미르 푸틴의 나팔수를 터커 칼슨이 자처해서 하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스크바가 제일 좋아하고 결국은 이코노미스트는 예언을 합니다. 이게 더 깊어지면 공화당은 함정에 빠질 것이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때로는 협상이 거래를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협상을 통해서 저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도 됩니다. 그 얘기를 잡지 애틀란틱의 데이비드 프롬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100%가 다 이분이 쓴 것대로라면 화가 났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상당수의 그 공화당이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어차피 이민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지금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하원이 학기 기간 동안에도 다음날 수업이 있어도 하루에 8시간씩 16살, 17살 미성년자죠. 그런 학생들을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통과시키면서 이거 뭐 경제에 아주 좋고 10대에게 좋은 기회다 하면 한쪽에서는 그 건강과 교육에 문제가 있어. 85대 35로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도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18시간 일하도록 학기에도 내일 수업이 있어도 그런 거. 알칸소 주지사는 서명을 했는데요. 어떤 2023년도에 14살에서 15살이 알칸소는 그전에는 이런 미성년자들이 일하려면 어떤 허가가 있어야지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13살은 일 못하고 하는 그런 노동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수십 년 동안 허가를 받았어야지 되는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알칸소 주지사가 그런 거 허가받을 필요 없어 서명하면서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한쪽에서는 어린이 착취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라 허카비, 트럼프 전 대통령 첫 번째 백악관 대변인. 아버지가 알칸소 주지사였고 복음주의 목사였습니다. 가장 보수를 얘기하고 어린이들을 얘기하고 이런 기독교스러운 뭐 가정적인 거 강조하는 그런 사람. 오하이오주 공화당 의회는 전부 지금 공화당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14살과 15살짜리가 밤 9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시켰고 그리고 위스콘신주의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 심지어는 14살에서 17살 사이를 술집과 레스토랑에서 술을 서브하도록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술 먹고 누군가가 성인이 취하면 괴롭힘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말이 되느냐? 노동 착취다. 21살 미만은 술도 못 마시는데 물론 26개 주에서 18살 이상이면 술을 리코스토어에서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술집에서 오픈돼서 서브하는 건 다르잖아요. 아동법이 미국에서 그렇게 까다로운데 왜 공화당주에서만 이런가? 이건 지금 이 잡지 애틀란틱의 기자인 데이빗 프롬 씨는 이건 이민 아동자들이 하라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동이민법, 아동노동법이 그렇게 까다로운 미국에서 10대 이민자를 염두에 두고 최근에 국경을 넘는 이민자의 40% 이상이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화당이 할 일이냐고 묻습니다. 성소수자, 아이들이 뭐 성소수자를 뭐 어떻게 하면 너무 노출된다, 위험하다, 이 책은 이래서 위험하고 저 책은 저래서 위험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술집에 보내는 것은 국경을 넘어온 1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의회는 다 알고 있고 10대 아이들도 알고 있고 그러면 유권자도 알아야 되죠. 애틀란틱의 보도입니다. 자, 조금 가볍게 스시바학이라는 스시집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선셋 스트립에 있는 쇼핑몰 2층 구석에 라스베가스에서 약간 서쪽입니다. 그 피러박 그 셰프가 하는 곳이에요. 근데 비욘세와 뭐 제이지 남편 테일러 스위프트, 에마 스톤이 막 영국 액센트 막 얘기를 하면서 파자마에 슬리퍼 차림으로 와서 스시를 먹습니다. 저스틴 비버 자주 가고 제니퍼 로렌스 엄마와 안젤리나 졸리와 아들 등등. 그런데 그래서 어떤 커멘테이터는 내가 우리 아버지 만난 것보다 그 스시 팍 PARK 라스트 네임이기도 하고 그 사진을 더 많이 봤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뷰도 안 합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인터뷰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안 하고 이 피터 박 씨가 정규 손님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최고의 서비스와 경험에.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유명인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우리 테이크아웃 없다. 노 샐러드, 노 테리야끼, 노 덴프라, 노 트렌드 스시, 노 캘리포니아 롤, 노 무슨 뭐 튜나 롤.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스시만 저희는 서브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라는 얘기고요. 뭐 막 여기는 인스타그램도 없고 웹사이트도 없고 장식도 안 하고 그런데도 특정 부유층에 어필을 한다는 거죠. 2012년도에 오픈했는데 처음에도 막 $100였대요. 스시가 아니 그 스시맨이 이제 그러니까 오마카세 그 스타일의 스시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한 $400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아래층에 네일샵이 있고 뭐 페덱스도 있고 그냥 평이한 2층 집이에요. 왜 유명인들이 편안함도 느끼고 본인들만의 그 고집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알기로는 72년도 한국 태생으로 10대 초반에 미국에 이민 와서 캘스테이트에서 호텔 경영학과하고 이제 레스토랑을 하시는 분인데 한국과 미국 문화도 접목시키고요.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요즘은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그 미국으로 보입니다. 꿋꿋이 해나가다 보면 어떤 시점에 확 뭐가 피어오르는 뭐 이 스시집이 유명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지만 좀 눈에 띄어서 보도해드렸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가자 지구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관계가 악화돼서요. 서로 이제 깊어지는 불신이라고 할까요? 한 2만 5천 명 정도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한 그 시점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야 이건 무차별적 폭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마스가 일종의 그 휴전을 받아들이겠다 했는데도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장 그 가자 지구의 남쪽인 라파까지 우리는 다 어떻게 해보겠어라고 얘기를 해서 막 굉장히 좀 분노, 누구에게 그냥 단순한 화가 났다가 아니라 분노, 이런 감정을 표현했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 대중도 점점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원한 것을 싫어하고, 바이든도 이스라엘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날마다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집이 버지니아 북부에 있는데 그 앞에서 늘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이 저렇게 돼서 가자 지구가 다 망가졌는데 복구가 가능하긴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말이 되면은 슈퍼볼 때문에 2월 11일 엄청 큰 관심과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텐데 얼마 전에 그래미 시상식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해 앨범상을 4번째 역사적인 기록을 쓰면서 받으면서 저 4월 달에 앨범 발표합니다. 근데 앨범 이름이 플로리다예요. 느낌표 쫙쫙쫙 있고. 그런데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국방부가 테일러 스위프트와 애인을 슈퍼볼 스타를 이용한다, 비밀 병기다,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이 떠도는데 11월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마이애미에서 3번의 콘서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우리가 직접 연결해서 그리고 그 앞에서 후보 등록도 하고 스위프트의 새로운 이런 앨범이 나오면은 우리가 모두 같이 하자고 해야지 되겠어. 청춘의 아이콘 아니야? 등등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슈퍼볼이 뭐라고 하던가요? 우선 일단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슈퍼볼의 광고가요. 이번에는 30초 광고가 얼마라고 하죠? 700만 달러. 700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과연 그 전날 일본에서 공연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등장을 하는가 등등 완전히 지금 미국의 문화 아이콘이 2024년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낙태 권리 이런 이슈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낙태 권리를 지지하고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왜 하필 지금 거기서 선거 직전에 콘서트를 하지 하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